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간만에 삼전직스뿐만이 아니라 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까지 다 같이 가주는 장세가 또다시 연출이 됐죠. 물론 가장 큰 방아쇠가 된 거는 이 삼전직스 쪽에서의 주주 환원 기대감이지만 뉴욕 쪽에서도 이 머크의 암백신 소식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시장의 활기가 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 이 3대 지수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5.89%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도 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을 잘 유지해주면서 6,85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코스피에게 약간은 수급을 뺏기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도요, 이전의 코스닥이 아닙니다. 7월 달에는 코스피의 삼전직스가 잘 간다면 코스닥은 급락하는 장세가 나왔었죠. 이번만큼은 제약바이오의 힘을 얻고 840선까지 안착했습니다. 2% 가까이 올라갔고요. 확실히 코스피 200을 보니까 오늘 대형주 단이 잘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6.75% 가까이 상승하게 되면서 코스피 내에서도 삼전직스 반도체 빅4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구나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이 이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을까요?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은 시작은 뉴욕 증시였습니다. 밤사이에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던 뉴욕 증시였죠. 반등의 계기는 명확했는데요. 이 미 재무부 측에서 국채 바이백 확대 소식, 쉽게 얘기하자면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이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해 줬습니다. 시장을 올감했던 올가미가 하나 사라진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이 방아쇠를 당겼죠. 삼전직스를 중심으로 약 3% 이상의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 오전 10시경에 바로 올해 24번째 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5일선에다가 전일 갭상단을 돌파하면서 6,900선을 회복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역시나 국채 금리 진정, 코스닥의 기술주 성장주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겠죠. 또 거기에다가 모더나의 암백신의 임상 성공 소식까지 이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갭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조금 아쉬웠던 거는요. 이 장중에 5일선을 차는 흐름까지 나타나긴 했지만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 워낙 인기가 많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약간은 수급을 뺏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약 2%에 가까운 상승폭 잘 유지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된 코스닥이었고요. 이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우선은 수급 상황 보기 전에 원달러 환율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는 1,393원선까지 현재 내려간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1,300원대를 쭉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죠. 이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에 달러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편에 있는 원화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에 주된 이유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이렇게 환율이 우호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외인이 1조 7천억 원 이상을 코스피에서 그대로 담아내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관도 장중에는 이 순매수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급격하게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고요.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코스피 시장에 외인 매수 사인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 정도가 오늘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외인이 현재 기관이 오늘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외인 쪽에서의 매수는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거의 움직임 없이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관통했던 두 가지 재료, 굉장히 좀 어려울 만한 재료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던 이유죠. 어제 장 마감 때 바로 나왔던 소식이 단초가 됐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의 이 40조 원 주주 환원책,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서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한 단계 시장이 더 나아갑니다. 이제 시장은요. 4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보고 있거든요. 자,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 내용 오늘 나온 걸 보시면 알 텐데요. 당초에 올해 SK 하이닉스의 전체 주주 환원을 40조 원에서 6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 하나의 방법에서만 40조 원이 남았습니다. 이 주주 환원은 비단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특별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환원책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소가 40조 원이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40조 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오늘 새롭게 나온 호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 노사가 임금 협상 관련해서 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임금 6.3% 인상하고요. 성과급이 중요하죠. 근데 이 성과급에서 현금 비중이 40%, 자사주의 비중이 60%입니다. 기존에는 이 모든 거를 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죠. 이제는 현금보다는 주식을 대폭 지급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앞으로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가랑 이해관계를 더 많이 공유를 하게 되겠죠. 회사가 많이 벌수록 나도 성과급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현금 한 푼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현금 유출을 크게 막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렸고요. 또 삼성전자도 질 수가 없습니다. 요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을 보면 둘이 굉장히 경쟁 구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죠.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이 8월 중 그러니까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서 100조 원대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지노선이 100조 원이다. 그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다 하면서 선을 그어준 거죠. 자, 이 재원을 보자면요. FCF 그러니까 이 벌어들이고 쓰고 남은 현금의 50%입니다. 상당한 비중이죠. 이 내년에 실적이 만약에 더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환원액도 추가로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 뉴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가격이요. 최대 15%까지 인상됐다라는 소식이죠. 이 파운드리는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그 설계도를 가져다가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가격을 이렇게도 올렸는데도 고객이 이걸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주문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 협상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부 주문에서는 모든 주문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수요가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에는 따라서 주주 환원 100조만 볼 게 아니죠. 메모리에 이어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가격 협상력이 마찬가지로 살아난다면 한국 반도체 업황 전반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거기다가 이어서 그 돈을 주주와 함께 나눠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리레이팅, 더 비싸게 평가받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를 삼성전자가 지배를 했다면요. 코스닥을 지배했던 이슈는 바로 모더나의 암백신이었죠.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 수급의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 건데 역시나 모든 분들이 다 오늘 이 이슈는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모더나와 머크의 암백신 소식. 자, 근데 우리가 암백신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미리 주사를 맞아서 암을 예방하는 백신은 아니고요. 이미 암에 걸렸었던 환자의 면역세포에게 조금 더 암을 더 잘 찾아내도록 훈련시키는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근데 방법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여기를 보시자면요. 우선은 환자의 종양을 떼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암세포 안에 있는 돌연 변이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 그 사람 한 명만을 위한 mRNA 백신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기성복이 아니라요, 맞춤 정장 같은 이런 백신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1,100명이 넘는 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 피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3상을 진행했는데 키트로다만 투여를 했을 때보다도 암이 재발하지 않고 버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지는 우리가 전이라고 하죠. 이 전이에 대한 위험에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의 주가가 세 자릿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왜 이렇게까지 폭발을 했느냐? 핵심은요, 흑색종 피부암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개인 맞춤형 mRNA 암 치료제가 대규모 임상 3상, 그러니까 마지막 문턱에서 성공 사인을 받았다는 거는 앞으로는 더 많은 암종에게 이걸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현재 폐암과 방광암 그리고 신장암까지 다른 암종으로 조만간에 이 확장성을 늘릴 수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서 봐야 될까요? 시장은 이미 모더나 하나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이 mRNA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암 백신, 신생 항원, 그리고 유전체 분석, 약물을 몸속에 전달하는 이 전달체, 그리고 실제로 약을 생산하는 CDMO까지 연결고리를 좀 더 넓혀서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은 국내 바이오 종목들도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옮겨받아서 CDMO까지 쭉 확장이 될 가능성, 돈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포인트도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오늘 반짝 올랐다고 해서 모두 이게 다 모더나랑 관련된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이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기업들과 단순히 비슷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테마주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랑은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바이오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더나 관련주가 어디냐, 이것보다도 이 개인 맞춤형 mRNA 시장이 새롭게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의 이 공급망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구나. 앞으로도 이 점에 유의해서 관련주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데일리 TV 뉴스 이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늘 오후 긴급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고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의 80%는 당해 연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각각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성과급 지급 체계를 일부 변경해 PS의 40%는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증권가의 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PS 재원은 영업이익의 10%인 25조 원에 달하게 되며 이를 전체 임직원 약 3만 5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시면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 원 수준이 됩니다. 이 밖에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률 6.3%, 사내 복지 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노조는 최종 합의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SK하이닉스의 4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강력한 신호로 평가하며 현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기로 한 점을 두고 시가총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의 약 15%를 환원하면서도 향후 수년간 생산 능력을 유의미하게 확대하고 신규 기회에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 환원 확대는 통상 설비 투자 축소와 맞물리지만 SK하이닉스는 양쪽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현재의 저평가 상태에 있다며 AI 수요에 따른 실적 성장 지속과 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 위협 축소, 상당한 규모의 주주 환원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재는 SK하이닉스의 주식을 추가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바운더리 업체 대만 TSMC가 1.6나노 공정 칩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는 업계 최고의 웨이퍼 후면 전력 공급 기술 슈퍼파워레이를 획득한 옹스트롬급 1.6나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MC는 슈퍼파워레이를 통해 전력 공급망을 기존의 웨이퍼 전면이 아닌 후면으로 분리 배치해 전력을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직접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오가는 신호 배선과 전력 배선 간의 병목 현상 등을 없애 전력 효율과 성능의 극대화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1.6나노 칩은 AI와 고성능 컴퓨팅에 적합하다면서 올해 4분기부터 양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세대 첨단 실리콘 기술 1.4나노의 중간 단계인 1.6나노 공정 기술의 개발 성공 덕택에 1.4나노 칩의 2028년 양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간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돼 왔던 고기 성분을 함유한 라면이 위생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국 직수출이 가능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관세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정부기관으로 이번 협력에 따라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허용케 됐습니다. 그간엔 가축 전염병 유입을 우려해 고기 성분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라면 수입을 제한해 왔는데 수출 위생 요건을 완화시킨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라면 기업은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총 국가 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민간 등이 보유한 부채는 32조 달러를 넘고 정부 기관 간 부채도 7조 달러 후반대에 이른다. 2022년 30조 달러를 돌파한 지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례 임기 중 늘어난 부채는 총 11조 6천억 달러로 집계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8조 4천억 달러가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 사회보장, 의료비 증가 등이 부채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누적 이자 비용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자 비용은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으로 올라섰다. 부채가 늘면 추가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시 이자 비용이 불어나는 악순환이다. 40조 달러 부채는 미국 재정과 글로벌 채권 시장 모두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어제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1,3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 업체들의 달러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환율이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의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과연 안정적으로 1,300원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 당분간은 주시하시는 게 좋겠고요.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양시장이 뜨겁게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냈었습니다. 40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는 소각한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증권사에서 예상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이었고요. 추가적으로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에 오늘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12.87%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0.30%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이사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100조 원에 가까운 주주 환원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 주주들에게 성과를 나누어 준다라는 원칙을 한 번 더 고수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불을 뿜어내니 SK스퀘어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1.55% 두 자릿수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현대차도 오늘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을 하면서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증권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특히 SK증권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SK증권이 중개 역할을 할 듯하고요. 이에 증권주들을 전반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증권이 현재 11.88%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삼성전자 거래량이 몰리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1위, 3위,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 금 가격도 오르면서 고려아연도 9.0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모더나 효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단으로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됐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또 로봇주들과 2차 전지단에서도 상승하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상방을 지지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비슷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2.09%, 3.5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단으로는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면서 HLB는 4.39%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11.20% 두 자릿수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머크사와 이 모더나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관련돼서 이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효능이 입증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임상 과정에서 알테오젠의 기술력, 이 키트루다가 결합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수혜주로 오늘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이전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주 단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이브 로보틱스와 함께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듯하고요. 이동형 양팔 로봇을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라는 내용을 밝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더나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RNA를 기반으로 면역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알지노믹스가 16.1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T팜도 10.9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젠 바이오와 함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백도 18.63%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mRNA 전달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센 글로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클레리
FT 법안을 조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22.50%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삼전 닉스의 주주 환원책,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양시장 강하게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굉장히 인상 깊었죠. 자, 앞으로 내일장에서도 이런 흐름 쭉 이어질지 체크포인트 저희 가다닐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장 마감쯤에 근접을 해가지고 이거 자사주 매입이 좀 마무리가 되니까 지수가 살짝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내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일단은 제가 항상 수급을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물론 이제 넥장까지 또 이어서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에 대한 이런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강력한 좀 의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 국장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약세와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서 있었던 그런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왔었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 쪽에서도 이미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입을 통해서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상승세를 꺾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국장 안에서의 또 메리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래서 내일장은 좀 밝을 것이다. 기쁘게 맞이하자. 잘 우리가 오늘 밤 평안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우리가 보시면요. 그것도 코스피가 사이드카 걸렸나요? 네, 5% 이상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제의 낙폭 부분들을 상당히 또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어쩐지 반도체, 또 반도체로 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주주 환원 소식으로 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 시장 안에서의 훈풍으로 이 온기가 계속적으로 국장에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는 40조에 대한 주주 환원이라면은 네. 이해 질세라 삼성전자는 뭐 100조다. 이렇게 100조에 대한 주주 환원 준비 중에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사측에서 좀 확인을 해준 건가요? 무슨 차이인가요? 조금 이야기가 이 하이닉스 40조도 사실 뒤에서 들려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쵸. 그래서 또 똑같이 이 이야기가 또 뒤에서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그럼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급들을 봤을 때, 그쵸, 2조 3천억 원으로 외인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에 또 당장 계속 급등 나온다, 반등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오늘 장 마감까지 이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업종 간의 소부장주들 그리고 이에 대한 패키징, 기판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 온기가 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강하게 흘러가는지 체력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 자체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5% 막 매일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걸리면서 네. 널뛰기 장세가 계속 조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주도주를 만드는 단계인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의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이 특징 보이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앞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아나운서님들의 또 강한 제약바이오를 또 네, 저도 오늘 브리핑에서 했었죠. 맞습니다. 브리핑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 또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모더나죠. 오늘 이슈는요. 결국에는 모더나가 개인 맞춤형 mRNA 암 백신 임상 3상 성공으로 인해서 170% 이상 넘게 폭등을 했으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 국장 안에서도 이 온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갭을 20% 30% 띄워놓은 다음에 이 한 번에 그냥 아침 장 초반에 있었던 재료에 대한 소멸이 우려가 됐던 이런 시가 형성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임상에 대한 소식들에 대한 이벤트들은요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학회에 대한 일정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도 이어질 임상에 대한 소식들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줄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러면 네. 다음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나 미국과 임상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진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지금 좀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특징주 어떤 걸로 꼽아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래 꼬리를 정말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보낸 삼양바이오팜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대장주였죠. 오늘 대장주였습니다. 거래대금이 대략 한 330억 정도 터졌는데 모든 물량을 잠그고 나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명확합니다. 안백신 임상 3상에 대한 모더나에 대한 수급을 받고 같이 올린 건데요. 결국에는 SNS 유전자 전달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 맞춤형에 대한 안백신 전달 플랫폼이 연구가 되고 있는 기업들, 안백신과 안백신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키워드에 맞물린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인지 봤더니 삼양바이오팜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삼양바이오팜이 부각이 되었고 실제로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까지 수급이 쏠렸는데요. 결국에는 주도주는 이 건강한 수급들을 보기 위해서는 건강한 테마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낙수효과, 이 온기가 같이 올라가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ST팜이나 말테오젠 이런 기업들도 같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삼양바이오팜을 이끄는 대장주로 보면서 내일장에서도 같이 또 수급이 쏠리는지 수급이 몰리는지 지켜주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양바이오팜 오늘 정규장에서 상한가에 잠겨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애프터마켓에서도 쭉 계속해서 상한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말씀드렸죠. 안백신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자체가 계속 연관지어서 밸류체인처럼 밸류체인으로 분류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좀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봤는데요. 넥장에서도 27%가량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많은 상승과 함께 오늘 ST팜이냐 삼양바이오팜이냐 이 수급에 대한 싸움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너가 대장할래? 내가 대장할게, 부대장할게 하면서 계속 수급에 대한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확실히 삼양바이오팜이 수급이 좀 더 쏠리면서 좀 명확하게 상한가를 보낸 거고요. ST팜이 오늘 상한가를 말지 못하더라도 오늘 10% 이상에 대한 두 자릿수에 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재료에 대한 소멸처럼 보였지만 일단은 삼양바이오팜이 먼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삼양바이오팜이 수급을 받게 됐을 때는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온기가 퍼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mRNA에 대한 재료, 안백신과의 직접적인 공격주로 저는 ST팜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바이오팜과 ST팜 이 두 가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의 마지막 힌트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저희 방송 끝나고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내일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바로 키워드 통해서 만나보시죠. 내일 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이 현대차가 내일부터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19일과 20일, 어제와 오늘은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이미 진행을 한 상태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 주가 관련해서 압박 리스크가 될 수 있을지, 하방은 어디까지일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반도체들 이 주가를 단기간에 결정하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죠. 내일은요, 또 이제 8월 달에 수출 현황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에 걸쳐서 수출 현황이 발표가 됩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가로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현대차는 역시나 이 노조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일단 오늘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인담 협의 잘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진전이 없네요. 확실히 이 조금 진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부분 파업이 진행이 됐을 때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견디는 캔들들, 돋지형 캔들들을 만들면서 버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장 안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 일단은 관망하겠다라는 부분들로 매집에 대한 형태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좀 재미없는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일단은 전면 파업에 대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약 10년 만입니다. 네. 전면 파업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요구사항을 보니까 정년 65세 이상이고 임금과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기존 파업 부분과 함께 특근 거부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파업에 대한 시기와 일이 길어질수록 저는 현대차에 대한 한 종목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현대차의 생산 중단은요, 결국에는 완생차에 대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부품 발주에 대한 감소 우려감이 현대차 밸류체인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약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에 납품 중인 이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재료가 갑작스럽게 오늘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좀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내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된 주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주가의 흐름이 뭔가 버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정된 이벤트라서 좀 미리 주가에 선 반영이 된 앞에 차트에 대한 부분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실제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 현대차의 주가가 더 이상 좀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악재에 대한 소화 신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어느 곳으로 밀리지 않고 모아가는 이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일에 대한 수급을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정된 파업이다 보니까 시장이 받아들인 오히려 악재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의 재료를 좀 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주제까지 넘어가 보시죠. 8월 수출입 현황. 사실 저기 수출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에 괄호가 저는 한 가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거의 다 반도체 이 데이터만 보지 않습니까? 내일 뭐 추가적인 뭐 긍정적인 재료가 됐으면 됐지 악재로 작용을 하진 않겠죠, 이게?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8월 초순에 나왔었던 네. 1일부터 10일까지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일과 20일, 그럼 1일부터 20일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제로 이 수출 데이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키워드로 네. 오늘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수치를 좀 보게 되면은 8월 초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죠. 최대치를 찍었는데 반도체 수출액만 155%에 대한 증가를 보였네요. 그래서 전체 수출 데이터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일 10일까지에 좋았던 이 수출 데이터의 수치가 20일까지를 수치로 봤을 때 이어졌느냐 좋음이 이어졌느냐 저는 이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내일 발표에서 전체 수출이 강했고 특히 반도체의 수출 증가세죠. 우상향 이 증가세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만든 이 반등과 함께 추가적인 힘이 실릴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실제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네. 좀 데이터에 대한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제 이게 단순히 삼전 닉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소재 부품주들 예컨대 뭐 PCB 기판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한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건강한 반등과 함께 건강한 주도주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 수급들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럼 건강하게 테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래에서의 옹기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소부장주들, 기판과 뭐 MLCC 여러 가지 소부장들에 대한 부품, 후공정, 전공정에 대한 네. 패키징까지도 다 볼 수가 있겠죠. 네, 대신에 이제 좀 반대 시나리오도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데이터가 좋았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넘기면 될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 데이터를 먼저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출입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도 참여자들에 대한 반응과 심리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건데 수출 예상치가 예상보다 좀 크게 둔화가 된다면은 최근 반도체에 대한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면서요. 지금처럼 시장에 대한 체력이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거든요.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테스트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숫자가 지금 데이터로 찍히고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순수급
순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네.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지, 이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 사이클까지 꺾인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계속해서 좀 섹터를 붙잡고 있는 반도체 피크론 이걸 다시 한번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겠다. 내일 수출입 데이터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각 이제 오후 4시 38분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로 약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중간 점검부터 해보시죠. 우선 KRX 종가 대비해서 전체 등락률은요 0.15% 상승 중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겠죠.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거래 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9.9%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도 12.8% 가량 다시 한번 170만 원을 좀 터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녹십자 홀딩스 관련해가지고 mRNA 관련주들, 특히나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증권, 오늘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아무래도 이 하이닉스가요,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다 보면 당연히 이 주식시장에 매수세가 몰리게 될 거고요. 그건 고스란히 증권주의 실적으로 찍히게 되겠죠. 삼성증권 두 자릿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 개별 테마주 장세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된 코스닥이네요. 우선은 ST팜 전형적인 이 mRNA 관련 이런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10% 이상 상승이 됐고요. 또 알테오젠도 이제 관련해서 제형 관련 기대감에 11% 두 자릿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확실히 오늘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 전에 급등을 그대로 토해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나머지는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IT센 글로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 가까이 급등세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글로벌 국경 간의 결제와 송금을 좀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국내외 디지털 자산 제도화 추진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관련주들을 끌어올려주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최근 들어서 2대1 이용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절대 이 카카오톡이나 또는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역시나 앱장도 정규장과 큰 차이가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트너님 내일 어떤 종목 한번 담아볼까요? 물론 제약바이오 쪽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네. 오늘 너무 많은 또 관심을 받았다 보니까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신고 가격을 다시 힘을 칠 수 있는 종목군들, 자리를 잘 잡은 종목들이 좀 눈에 익나 또 차트를 좀 흘러봤습니다. 저는 내일 공략주는 핑거라는 종목입니다. 핑거. 네, 네. 손가락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에 대한 제도화가 중요한 정책 모멘텀으로 계속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클레이트 법안에 대한 촉구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이에 기대감도 계속 같이 붙고 있습니다. 핑거 종목이 지금 현재 금융권 플랫폼을 구축해온 1세대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농협은행과 STO 플랫폼 등 금융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제도권을 들어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금융사들의 결국 지갑과 결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핑거가 수혜 후보로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자산화폐에 대한 관련주들이 쭈르륵 올라갔죠. 네, 다날도 그랬고요. 앞에 글로벌 그쵸? 그렇죠?
네. 그 종목도 IT센 같이 글로벌. 네. IT센 글로벌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IT센 글로벌도 오늘 부각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상승분이 조금 미약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된 힘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먹고 다시 한 번 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핀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핀거를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황금봉투에 대한 물량들, 자 앞에 언덕에 대한 물량을 기준봉을 세워놓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앞전보다 더 많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거래량이 실렸을 때 이탈하지 않은 채로 누구에 대한 물량이 실렸는지 보시면은 기관들과 외인들의 이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실렸었거든요. 자, 이거는 일별 동황이고요. 자, 보시면은 당일 매매 현황. 네. 이게 맞나요?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네. 네, 천천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이 핀거와 그리고 IT센 글로벌 단할적으로의 자산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핀거 또한 내일장에서도 지켜보시면은 이 꼬리에서의 있었던 개인들의 물량 넘기기 그리고 매집봉 형태를 만들었었던 구간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우리 황금봉투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핀거 공략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클래리티법, 이 가상자산의 규제 틀을 만드는 법안이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촉구했다는 소식, 이것들이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STO 관련주들입니다. 이 핀거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 히든주 힌트를 살짝 들어보기 전에 가장 저희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이 단일 리뷰 드디어 K3I가요 20% 상승하면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는 이런 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네요.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오늘 상승률을 보면은 대략 한 22%까지도 올라갔네요. 근데 우리는 1차 목표 가격 안에서 네. 그때부터 우리가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잘 올라와 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단 K3I는 확실히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이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공략을 하셨고 처음부터 급등한 다음에 제가 눌림목 매매도 잘합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눌림목 매매도 잘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공략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급등할 종목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죠. 제가 봤던 것은 상승하고 나서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결국에는 눌림 자리에서 물량을 모으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기다리는 것. 이 눌림 매매에 대한 정석을 보여드린 차트이자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엔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먼저 1차 20% 이상에 대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계획했던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달성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에 대한 수익 신고 드리면서 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게 상승했다라고 해서 무작정 전량 이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1차와 2차를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 테마가 쉽지가 않잖아요. AI 생성형 AI와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이 생태계가 아직도 살아있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눌리는 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것이고 저는 2차 목표가까지도 추가 상승세를 보면서 2차 목표가까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종목 선정과 눌림에 대한 타점 분할 매수와 비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최근 시장이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종목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이런 좀 시간이 좀 있더라도 스윙적인 매매, 저는 이걸 2루타, 안타, 스윙, 3루타 이런 매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매매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 밤 9시마다 또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미장부터 국장까지 커버를 쭉 해주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다음 스윙을 날려줄 히든주, 오늘 힌트 일단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소비만 되고 있는 콘텐츠 기업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힌트가 콘텐츠 기업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렇죠. 네, 글로벌 콘텐츠 영상과 그리고 게임을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하나의 IP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초대형 글로벌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의 팬덤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온
이제서야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에서의 노출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이 있고요. 또 IP 확장되는 과정에서 웹소설, 웹툰에서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으로 계속적으로 활용 범위를 극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가격대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P, 콘텐츠의 확장,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까지 저는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지 이미 급등이 막 나오면서 황금봉투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엄청 힘들 겁니다. 네. 꼭대기에 잡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주가로 반영되기 전에 미리 같이 슬금슬금 올라왔을 때 바닥 추세를 돌렸잖아요. 그럼 이때 모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2루타, 3루타를 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히든 종목 기대하시면서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보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 2번을 통해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고요. 더욱 자세한 매매 타점은 매일 밤 9시마다 함께해 주시는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정말 아쉽지만 얼른 저희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